말씀에 앞서서 일화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BC 5세기경에 그리스의 고대 문화의 이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역사에 관한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철학자이자 정치가를 찾아가서 본인은 굉장히 자기 왕국이 부유하고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증거받을 줄로 알고 철학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철학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두 자녀를 잘 기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가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은 텔로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좋아. 그 사람은 내가 훌륭한 줄 아니까 그러면 나는 두 번째쯤은 행복한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노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고히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간 이 클레오비스라고 하는 사람과 비톤이라고 하는 행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왕이 성이 난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이고 그래도 부유한 나라로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첫 번째 들어가지 않은 것도 원통한 일인데 내가 두 번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도 일반 평민보다 못한 나인가라고 하는 이런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가가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왕이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은 불행한지 행복한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이 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스타트를 할 것인지 오늘부터 내리막길에 불행을 예고하고 그 길을 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맞겠지요. 오늘 일생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길에 헌신해 오면서 큰 족적을 남기고 가신 분으로 저는 전가하고 싶은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오신 문성명 또 한학자 송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제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출발해 가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성화를 저음한 이 보고대회가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선명 천재인 참 부모님의 성화 10주년을 기념한 보고대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주년은 문선명 총재님의 삶을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지도자와 추모와 컨퍼런스의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일정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중심은 UPF를 중심 삼고 공생, 공령, 공의주의의 바탕을 두고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세계 정상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피스로드가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단절된 곳에는 화합과 평화가 사실 있을 수가 없듯이 길을 이어가는 곳에 우리는 또 다른 평화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길을 이어가면서 이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겠다고 하는 이 피스로드 2022는
여기 보인 이 자리는 독일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졌던 그 경계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동독이 서독으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동독과 서독의 경계가 되었지만은 통일이 된 통일 독일은 이것이 화합의 장이 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 피스로드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 종두잔만의 행사가 아니라 베를린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행진을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주변 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그런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종주단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목포와 부산을 출발로 해가지고 서로 길을 달리하면서 전국을 종주 질주해서 마침내는 임진각에 도달을 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나 또는 통일부 또 전국의 이 광역 시도 지자체에서 함께 응원하는 가운데 이 행사가 평화의 축제로서 지역 행사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밋과 이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이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정 말씀드린 대로 8월 11일 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5일은 싱크탱크 2021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 더 나아가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가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이 배후에는 종교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되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 간의 화합은 곧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은 결국 전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이 다름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자녀된 존재이고 또 종교가 있는 목적은 하늘 부모님의 소망인 평화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동된 이 과제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화를 염원하는 이 합수식의 의식을 저희들은 모든 행사 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교회라든지 힌두교, 이슬람과 같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공통된 목적 앞에 서로가 합심하고 또 그걸 계리하는 이런 뜻으로 이 합수식의 의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이 메가처치의 이 목사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담임 목사이신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님께서 이날 평화 기도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조직위원장께서 이 개회사를 해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항구적인 평화 세계 실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안착을 반드시 이루어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서거한 우리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개회식 때 이야기를 하시고 개회사가 끝난 이후에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의 시간을 이렇게 특별히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대표단들이 헌화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요. 미국의 대표자들도 나와서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 축사는 이 뉴트 킹거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제50대 하원 의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뭐 순위로 따지면은 국가에서 이 의전을 해야 될 세 번째 순위가 되는 분이 바로 이 하원 의장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하원 의장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미국 보수계의 원로 중에 핵심 인물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티븐 하프라고 하는 제22대 캐나다 수상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캐나다는 6.25 전쟁 때 한 2만 6천 명, 3만 명 정도의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가 이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하퍼 수상은 박근혜 이 정부 시절에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를 회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수상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축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분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 연설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믿기 힘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학자 총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반도가 다시 화합하는 날이 올 것이란 총재님의 꿈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분열과 역경, 시련의 세월을 넘기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과거의 갈등을 제쳐두고 경제 교류와 협력의 미래를 구축하는 용감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조를 해 주시면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은 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인근의 25개 나라가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헬 사하라 연합이라고, 국가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연합 공동 의장으로, 연합 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브리기 라피니 의장이신데요.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니제르의 수상으로 역임을 하셨고, 또 2019년도에는 한학자 총재님을 니제르에 모셨는데, 이 니제르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굉장히 이교도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상, 산부 요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적인, 그날 니제르의 국가적인 축복식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브리기 라피니 의장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국가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기조 연설은 유럽연합의, 즉 EU의 제11대 집행위원장이셨던 호세 마뉴엘 바로소 위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분은 한학자 총재님께서 설립을 하신 이 선악평화상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2 서밋 및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5번째 기조연설로 나서신 분이 이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 이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수학한 그야말로 수재 중에 수재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행정 시절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을 하셨고,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자로서 늘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적 섭리관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왔던 그런 분으로서 이날도 명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이분은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비전이 있는가를 제시를 하셨고, 이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된 한반도에 내 모든 재산을 나는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국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이 평화 헌장에 대한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평화 헌장의 내용을 조금은 보면은 평화를 위해 하나된 지구,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 문화로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평화 헌장에 조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이 뜻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장에는 평화를 위해 하나의 지구,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 문화로 나아가는 거기에 본 바탕에는 신통일한국의 비전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이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하나의 영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를 서로가 지지하고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지서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몇십 년만, 한 60년만 우리가 돌아가면은 한반도가 어디에 붙었는지, 남한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전 세계 어느 국가 지도자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내전이 일어났다고, 그냥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유엔의 요청에 따라서 평화군을 조성하고 파견했지만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세계 지도자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서명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가 이 하나의 영토,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모토 아래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영토를 이루고 하나를 문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취지 앞에 서로가 서명을 하고 동조를 하고 지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많은 나라가 물자를 보내서 남북 간의 이 대치적인 국면을 정말 해결하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큰 젊은이들의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남북이 쪼개진 것도 유엔에 의해서 우리는 쪼개진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푸는 방법도 유엔이 참여하는 전 세계가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사와 또는 기조연설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지지성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흰옷을 입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브리길 아핀이 사헬 사하라 국가연합의 의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헬 사하라 25개국의 국가에서 청년부 장관이 각 나라에 있는데 이 청년부 장관 25명을 대동하고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윤영호 조직위원장과 이 MOU를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MOU의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사실 이 사하라 이 사막을 중심 삼은 25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은 그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그 나라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과제요, 숙제 중에 숙제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이 정말 뭔가가 변화가 되면은 그 국가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낸 하나의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이라고 하고 그 교육 중에서도 인성교육인데 이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UPF가 또 문선명 하나자 총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인성교육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선학 학원을 중심 삼고 선문 학원을 중심 삼고 초중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그것을 실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여기에 있는 이 청년부 장관들이 그런 교육에 대한 소스를 교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의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UPF를 중심 삼고 이 사헬 사하라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인성교육 교재를 중심 삼고 아프리카가 정말 단합하고 이 새로운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서 아프리카의 큰 희망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틀 엔젤스가 창단된 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1962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사실 저는 70년생이니까 그 시절을 조금 벗어나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궁한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지요. 그런 나라에 무슨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고 무용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합창단이, 무용 합창단이 필요하냐?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이 지론은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피폐해졌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어렵지만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리틀 엔젤스를 창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0년이 된 리틀 엔젤스는 사실은 한류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리틀 엔젤스를 통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사실 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축사는 미국 공화당의 국회의원으로서 15선을 하신 댄 버터 의원이 부인과 함께 나와가지고 이 기념 공연에 대한 축사를 해 주셨고요. 어린애들은 그냥 쳐다만 봐도 해맑은 미소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넋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노래와 춤마저도 정말 곱고 아름답게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을 보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매료가 되어서 흠뻑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은 몇 장의 사진으로 그때의 공연의 일부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도 있고요. 지도자 앞에 아름다운 한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참 귀엽고 깜찍한 이런 모습을 이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가운데 리틀 엔젤스를 창설하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여기에 참여한 지도자들에게 이 리틀 엔젤스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 분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건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한 세계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하라의 25개 나라의 이제 청년부 장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를 방문을 해서 국회 부의장과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사상 중에 홍익인간 제세이화와 같은 이런 고유한 우리 사상의 토대를 두고 사실은 우리의 인성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 교육에 이제 교재를 주임 삼고 이 선문대학교 이제 총장, 그리고 선문학원 이사장,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청년부 장관들을 이제 대표해서 브리기 라피니 의장과 MOU를 체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평화 종교연합 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가면은 천원궁 천성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8대 종교 지도자들 약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한학자 총재님 방문을 하셔서 지도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이 각계 지도자들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두 분은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기조 연설을 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날의 총회의 그 주제는 보편적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500만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교회 사무엘 하뎁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 사실 인권 탄압에 대한 특별 보고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은 일본에서는 통일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강제 납치 감금을 하고 또 개종을 시키는 그런 희생자가 약 4,3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날 그 증언을 하신 분이 바로 왼쪽 위에 계신 고토 도우루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사실은 12년 5개월간 납치 감금이 반대 목사에 의해서 되었다가 풀려나서 이분은 이런 내용을 중심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셔서도 몇 차례 증언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 사실은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내용으로 납치 감금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 앞에 유엔에도 있는 이 인권, 그 중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고 헌장에 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한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함께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식이 8월 14일 날 HJ 글로벌 아트 센터에서, 옛날로 이야기하면 청심 평화 월드 센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석하기 전에 야외에 있는 헌화단에서 헌화를 하고, 그리고 윤영호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공연은 이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이 장면은 이제 천상에 계신 문선명 총재님과 지상에 있는 한학자 총재님이 서로 그리움으로 조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공연은 창조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펼쳐졌고요. 두 번째 공연은 평화와 통일의 여정, 세 번째 주제는 승리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은 참고인 양의 분께서 즐겨 부르셨던 이 애창곡들을 많은 가수들과 함께 이렇게 부르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84개국에서 전행직 정상들이 헌화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이 조전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조전에는 세계평화연합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10년에 점해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문선명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추억이 될 것이며,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이어나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모든 일이 잘 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매스컴에서 가장 참 관심 있게, 또 정부에서도 가장 사실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북한에서부터 조전과 화한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북한이 굉장히 대치 국면이고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 앞에 희망을 보고 그렇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는 아시아 아셈 의장으로 있는 캄보디아 훈센 수상께서 추모사를 보내주셨는데, 수오스 야라 캄보디아 국회 외교분과 위원장께서 대독을 하셨습니다. 그날 또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께서도 추모사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귀한 이 추모사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전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것을 찾아냈고,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자유와 가정, 신앙이라는 영원한 기둥이 미국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19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 평양 만수대 국회 의사당에서 김 주석의 측근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포를 했는데 당시 김 주석과의 면담 취소와 남측 일행이 억류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 김일성 주석은 문선명 한화작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은 기나긴 평화실현 과정의 출발점이면서 평화실현을 위해 수고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 감사드린다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노고에 동참하고 있기에 언젠가 남북한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 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추모사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귀한 축사를 해 주신 우리 폼페이오 장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추모사를 해주신 우리 브리기 라피니 사헬 사하라 유니언의 원장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이 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계 입문의 순간이며 기쁨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린다고 하기보다도 죽음에 떼야 하는 동일교회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례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례로서 죽음의 순간의 아픔을 참 서로가 보듬게 안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고 그 출발은 지상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어서 영계로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장도를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고 환희를 보내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의 청화 10주년인데 슬픈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세계 정상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그분의 삶을 회상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를 드리고 축제를 펼치는 이런 장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마지막은 8월 15일 제5회 싱크탱크 2022 포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제는 북핵 위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사장 정경이고요. 이때의 기조연설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중심 삼고는 굉장히 이분만큼 북한을 많이 가신 전문가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진들과 접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잔조 연설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핵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모함마드 알바라이데이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무총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잔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듣고 난 이후에는 패널들과 더불어 좌담이 펼쳐졌는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임호영 제26대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께서 총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장관이 약 한 3시간 걸쳐서 많은 질의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싱크탱크 2022 포럼은 향후에 TV 조선을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방영 시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를 염원하는 지도자 그리고 평화애원 또 평화대사 여러분, 문선명 총재께서는 생전에 통일을 희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역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평화 시대를 찾아왔지만은
통일을 몰랐습니다. 평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지만은 그 통일은 바로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평화로운 신한국 통일을 위해서 세계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의 뜻을 여러분도 함께 해서 정말 한반도 통일을 여러분 생전에 이루어서 글쎄요 5년 뒤에는 우리가 금강산에 한번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아니면은 저 평양으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긴 시간입니다만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문선명 천재인 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념한 보고대회를, 관악부 보고대회를 여러분이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